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적 민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것을 일본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의 보도도 있었는데요. 좀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친일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친일 가족사, 친일 행보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고요. 내각 구성원 중에 다수 역시도 친일적 행적이 논란이 된 인물들이 그 자리를 한 만큼 친일 정부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굉장히 힘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사단을 냈습니다. 어떤 사단을 냈냐? 그들의 친일적 민낯을 드러낸 소식이 전해졌는데, 역시나 일제 강점기 당시에 그 일제의 홍보지 역할을 했던 TV조선 아니랄까봐 그들의 보도를 통해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좀 확인해보는 것으로 하죠.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고 있는 언론 기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자, TV조선의 단독 기사입니다. 정부 한일 과거사 해법으로 문희상안 부상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담은 일본 태도에 달려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부 내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 방법으로 문희상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대신 일본 기업과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는 안이 골자인 문희상안을 해법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정부 고위 관계자, 우리가 먼저 해법을 제안할 경우 대일 협상력에 타격을 받게 된다.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 참고로 이 문희상안에 대해서는요, 지난 일본 정부가 긍정의 입장을 나타낸 바가 있었죠. 왜? 지들 사과 안 해도 되니까. 사과 안 하고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면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안인데 아주 반가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안을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주 즐거워하겠죠. 자, 윤석열 친일 정부의 한일 해법 기조가 확실히 드러나는 소식인 겁니다. 일본 측에서 오케이만 한다라고 한다면 피해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재단을 만들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비용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위로금 차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문희상식 해결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조국 전 장관님도 지적을 하셨던 바가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법학에서 보게 되면 보상과 배상의 의미 차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요. 자,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갚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적법한 행위를 한 것. 근데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갚는 것을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해법이라고 보상을 얘기하는 것,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문희상안을 윤석열 정부가 꺼내들어서 이것을 해법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 추진하려는 그러한 이 해법 기조 이 자체가 결국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들의 친일적 사상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인 일본 정부에다가 피해자분들의 동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면죄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심지어 문희상식 해법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니라고 다들 말씀하실 이야기입니다. 2019년에 문희상안에 대한 국민 여론만 보더라도요, 53.8% 상당수가 반대를 하는 입장을 내비쳤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희상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문희상 전 의장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을 다시금 윤석열 정부가 들고 나와서는 이것을 해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3억 달러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들도 있지만 친일 집단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배상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이 강제징용 사실과 일본군 위안부 등의 불법 행위 사실 그 자체를 계속해서 부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존한 피해자분들이 정말 30년 이상의 투쟁 끝에 얻어낸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다시금 꺼내 들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논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 누가 봐도 친일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친일 정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행한 불법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 거죠. 게다가 문희상안이라고 하는 것, 문희상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문희상안뿐만이 아니라 박보균안 또는 뉴라이트안이라고 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에 포함된 이 박보균 장관의 친일 행보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의 그간의 이 망언들과 이 행보 역시도 이제 문희상안과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이런 발언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발언을 했음을 인정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의 망언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고서요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본 대사관에서는 없으면 못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일본 돈을 받고 성장한 포스코가 강제징용자 보상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포스코도 포스코는 그러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 돈으로 포스코가 성장을 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강제징용자를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스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 자금을 그러니까 포스코가 받아서 성장했기 때문에 포스코도 일부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일본 주장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지금 미쓰비시가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장관 후보자가 할 얘기입니까? 아니 미쓰비시 당연히 보상해야죠. 그리고 포스코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이 내야 된다는 거는 과거에 삼김 정치인들이 우리가 좀 그러니까 나서서 후보자님, 이게 해야 뭐가 된다고 주장을 문제냐면 해왔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제가 딱 듣기로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신데 너네 우리 돈 받아놓고 너네도 보상해야지 왜 우리 이 미쓰비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자,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일본에 파견을 한 한일 정책 협의단이 지금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러 간다는 겁니다. 국무위원 되시면 윤석열 당선인한테 당장이라도 가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일본에 대한 주장을 장관 후보자가 직접 얘기하고 계시면 이게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쓰비시한테 당연히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기업을 포스코가 일본 1965년 우리가 한일 자치당하고 우리가 그걸 30몇 년 받았기 동안 때문에 포스코도 거기에 그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 주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본 돈 받고 컸으니까 너네가 보상해라는 거 그게 일본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칼럼 맥락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저 맥락 한번 봅시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다.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남 탓 안 했고 떼법의 억지와 싸구려 선동의 사회풍토, 그러니까 싸구려 사회풍토가 득세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맥락을 보면 그래요. 일본발 문화 충격은 우리의 지금 저급함을 퇴출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일본 국민들은 아까 얘기했죠. 일본 국민들은 동아시아를 점령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발언한 거. 이거 대한민국은 저급하고 일본은 훌륭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셨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은 동아시아를 지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세대는 싸구려 사회풍토가 득세하고 떼법 억지와 남 탓하기 저급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쓴 글이 일본의 1914년 세계 1차 대전 그 내용을 쓰면서 세계를 지금, 경영했던 나라들은 그러니까 후보자님 법치를 지금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저급하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일본은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폄훼했던 거 대한민국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폄하한 거 아닙니다. 후보자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본인 칼럼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급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본인은 아닐지언정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건 사과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제 글을 보면 그렇게 아니, 지금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인사청문회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런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직으로 임명됐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때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일본 장관의 인사청문회인 줄 알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의 이 일본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는 결코 한일 간의 정치적 외교적 분쟁거리가 아닙니다. 일본에 의해 발생한 반인륜적인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죠.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풀지 않으면 절대 해결해서도 안 되는, 해결될 수도 없는 문제인 거죠. 게다가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가 기반에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무슨 해법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요, 본인들이 21세기 친일 매국노들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강조를 해왔듯이 일본 정부의 7가지의 선행되는 움직임이 있지 않고서야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일본이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철저한 진상규명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본 의회 결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알 수 있도록이요. 네 번째, 법적인 보상이 아닌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현재 일본 기시다 총리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어떤 일이 또 발생하고 있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질 않나, 또다시 일본의 교과서 개편을 통해서 본인들의 부정한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학교 교육 전반에서 확실하게 자신들의 범죄 진실을 알리게 하는 것, 그리고 삭제된 부정한 역사들에 대해서 다시 적고 아주 세세하게 이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7번째, 박물관과 기린비 등 건립을 해서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는 역할, 그리고 그 응당 자신들이 사과 반성에 대한 것을 계속 어필하는 것 역시도 필요한 이야기죠. 이러한 7가지가 진행되지 않고 7가지의 이 내용들이 선행되지 않고 그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은 전혀 아예 그냥 배제된 상태에서 돈만 주면 끝난다라는 식의 일제의 사고방식, 이 일본 극우 집단들의 사고방식과 주장이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정부의 한일 개선의 해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 극우 집단들이 하는 그 발언들을 그냥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해법이라면서 조선일보가 지금 쏘아 올린 거죠. 앞서 기사를 보셨지만 당연하겠지만 아주 당연하다시피 조중동에서 쏘아 올려지게 되면 국힘이 집권 여당인 어떤 정부, 그러니까 국힘에서의 움직임, 정부에서의 움직임이 곧바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예견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어서 대선까지 한일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일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거 저쪽 지지 세력에서 빨갱이와 같은 극단화된 프레임과 같다,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화된 프레임은 자제해라, 한일전이라고 하는 거 자제하자라고 지적했던 사람들, 이제 이 꼴을 보시니까 시원하신가요? 친일 행보, 친일 인사들에 대한 것은 극단화된 프레임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점을 아직 인지하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번 소식을 통해서 부디 깨닫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 7시 방송에서 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활발하게 채팅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